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지금 현재 정권이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깝치는지. 그러니까 제 주제는 뭐냐면 이제 좀 진짜 그만 좀 속으세요라는 거거든요. 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로 돌아갈게요. 노무현 정권 때 종부세 처음 만들었죠. 그때 난리 났습니다. 부자들의 세상은 끝났다. 부자들의 탐욕은 끝났다. 그 돈을 뺏어서 서민들의 부동산을 도와주겠다. 어떻게 됐죠? 집값이 더 올라갔죠.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보수 경제학자 일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금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게 정가가 돼서 나중에 집값이 더 올라간다.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개소리란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난 욕을 먹고 침묵하게 됐죠. 그런 분들 그때 아마 연구비에 잘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인들을 침묵을 시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세금이 정가돼서 그때 종부세가 붙은 물건들이 더 비싸졌어요. 그래서 강남이 더 올라간 겁니다. 근데 시간차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을 괴롭힌다는 명목으로 다주택자를 괴롭혔죠. 어떻게 돼요? 전월세가 안정이 안 되고 그리고 공급이 제대로 안 됐죠. 이걸 이미 노무현 때 겪었어요, 우리가. 자,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문재인이 들어왔습니다. 문재인은 테마가 뭐였냐면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습니다. 일본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 정도면 정신병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집은 바잉하는 곳이 아니라 리빙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싹 다 무시한 정말 이상의 완전 쩌든 뇌를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 올리고 규제하고 이랬잖아요. 그때도 깨인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세금 올리면 집값 더 올라간다. 다주택자 괴롭히면 전월세 공급 줄어든다. 더 괴롭히면 가격까지 올라간다. 부동산 망존한다. 어떻게 됐죠?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 와중에 문재인 정권 때는 규제를 30번 했어요. 30번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되게 부지런히 한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니 마음대로 다 해. 그러면 아마 그때 실무진은 그 생각했을 거예요. 와, 이래도 속네. 이 사람들 진짜 개돼지인가 봐. 뇌가 없나 봐. 이렇게 해도 속네. 저렇게 해도 속네. 야, 마음대로 다 하자. 그리고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주택자 때문이다. 투기꾼 때문이다. 전세 사기 때문이다. 부자들 때문이다. 남 탓. 그것도 안 되면 유체 이탈. 옛날에 내 탓인데 그건 내가 아니다. 이거 우리 정권 거 아니다. 그거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하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좀 짧았는데 사실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일단 돌게요. 자, 이재명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래요? 벌써 비슷해요. 분명히 부동산 안 때려잡는다 그랬죠. 때려잡고 있죠. 그리고 대출 규제, 요번에 627 자기 거 아니라고 했죠. 대통령실 모른다고 했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거다 맞다고 인정하는 식으로 이거는 맛보기에 불과하고 앞으로 규제가 많이 남아있다. 자, 노무현, 문재인 때랑 똑같아요. 특히 문재인 때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반응이 어떤지 알아요? 야, 정말 때려잡는 거 아니야? 야, 이 정도면 좀 많이 올랐는데 잡히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때 일했던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역시 진짜 개돼지구나. 또 속네. 제 말은 제가 미래를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역사를 놓고 지금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마음대로 다 하다가 집값 올라가면은 남의 탓하면 된다. 그리고 유체 이탈하면 된다. 우리 책임 안 지면 된다. 이 생각 안 할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생존에 꼭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대충 하면 국민들이 대충 알아듣는 그런 영역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만 속으셔야 돼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토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부가 이젠 개입을 넘어서 직접 판 자체를 흔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요. 다주택자가 없으면 전월세가 올라요. 그리고 세금을 올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세 가지만 놓고 보세요. 신규 공급이 있어요? 다주택자가 있어요? 그리고 세금이 지금 내려갔습니까? 무슨 수로 집이 가격이 안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제 와서 규제가 한참 남았다. 마치 집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거였으면은 노무현 문재인 때 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엄청나거든요. 물론 이재명 정권은 어디까지 할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가장 생각 없고 대책 없는 정권 중에 하나일 건데
각오는 해야죠. 일정 부분은.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속는 거랑은 전 별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이제 그만 속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세요. 그 정권의 말을 안 듣다가 폭락장을 맞이한 거다. 이렇게 전혀 역사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겁을 내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최근에 2022년도에 시장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윤석열 정권이 이제 들어올 텐데 그때 시장이 정부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문재인 때는 폭등을 했죠. 규제가 나올 때마다 올라갔잖아요. 그럼 2022년도에 왜 내려갔습니까? 미국 때문이지, 어머니 따지면. 물론 여러 가지가 겹쳐 있지만 미국 때문에 시장이 꺾이면서 그동안 만들어왔던 규제가 역풍을 일으킨 거죠. 소용돌이를. 그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온 건 맞지만 그게 정부가 대책을 잘 내놔서 잡힌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장기간, 오랜 기간 가격의 안정을 가져온 거는 충분 그 이상의 공급밖에 없어요. 그럼 현재 정권은 앞으로 공급을 잘할까요? 공급을 잘하려면은 일단 시행사가 편안해야 되고 시공사가 편해야 돼요. 지금 벌써 시공사, 시행사 때려잡고 있거든요. 얘네도 안 편하면은 은행이 되게 활력이 있어야 돼요. 어디 돈 빌려줄 데 없나? 이것도 때려잡아요. 대출 때려잡죠. 시행사, 시공사 괴롭히고 있잖아요. 아마 문 닫게 할 기세로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공급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전월세 공급 부족해지는 거. 다주택자가 전월세를 놓는 주체인데 다주택자가 아직도 사회의 악마거든요. 그러면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어보면은 옛날이랑 변한 게 없어요. 문재인 시즌2가 맞다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명확한 철학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현재 정권이 꿈꾸는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미래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기본주택일 거예요. 기본 글자가 뭐냐면 기본 이꼴 사회주의예요. 이게 제가 돌리는 게 아니라 맞아요, 여러분. 공짜, 배급 이런 거거든요. 그럼 기본주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존의 민간이 가지고 있던 주택시장의 일부를 가져와야 돼요. 뺏어와야 된다고요, 수요를. 그럼 사람들을 망가뜨려야 돼요. 그럼 일단 목돈이 없어야 되고요. 전월세가 비싸져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국가에 의존하는 계층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했던 겁니다. 그렇죠? 차베스 마두로. 그때 그 지역에 가서 만약에 차베스 마두로 욕을 한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 정도로 찬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은 어디서 옵니까? 뭐 세금이나 채권 발행이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그때부터 녹아나는 거예요. 기본주택은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국가 화폐 가치가 살살 녹아요. 근데 이거 부동산을 만약에 일부러든 아닌 뭐 의도가 아니든 못 잡아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사람들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온다? 물론 사실 이겨낼 수 있는데 대출을 막아서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배급 대출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니네가 집을 못 사는 건 비싸기 때문이고 비싼 이유는 기존 집주인 때문이다. 부자들 때문이다. 전월세가 올라가는 건 다주택자 때문이다. 절대 정부 책임이 아니다. 이래놓고 기본주택을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를 지지해라. 이래버리면은 지금 국민 정서상, 한국의 국민 정서상 넘어가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국가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게 많이 있지만 돈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천문학적이에요. 왜냐면은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국민의 기본 권리 중에 하나인 주거.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하겠다. 그걸 위해서 돈을 찍어내겠다. 그걸 위해서 원화 가치, 화폐 가치를 좀 희생하겠다. 이건 정당성이 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집을 준다는데 주거 문제가 되게 큰 숙제잖아요. 한국은. 집을 주겠다는데 그거 안 기다릴까요? 얼마나 이게 강성일까요? 그러면 이제 나라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이번에 물론 그런 한마디 한마디 신경 쓸 가치도 없지만 이거는 대통령실이 몰랐고 이재명표 규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지금 이재명표 뭔가 부동산의 미래를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전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지금 벌써 방향은 뭐예요? 집을 못 사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급 부족하다면서요. 공급을 더해주겠다 이런 단어는 없어요. 못 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못 사게 한 다음에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전월세가 올라갈 텐데 그것도 이제 방어를 못하게 만들고 가난해진다는 거 화폐 가치가 내려갈 건데 집을 못 사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냐는 거죠. 물론 그 뒤조차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 정권이 일을 잘한다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뭔가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권이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옛날 데이터를 보니까 막 해도 되더라. 집값을 잡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 이 와중에 아마 정권이 하고 싶은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일단 1단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않는 거에서 스타트 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그러면 부동산이 보여요. 부동산은 인간의 본능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수급, 집이 필요하다. 이거를 정부가 간섭해서 그렇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1단계로 깨우치셔야 되는데 현재 정권이 앞으로 일을 잘할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 속으시고 이제 스스로 각자 도생이란 마음을 가지고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